네, 출발하고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하락 종목이 오늘 양시장 합쳐 1,800개를 넘어가고요. 선방하는 쪽은 600개 정도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 선물을 다 팔고 있고 초반에 선물 시장으로 한 2,50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밤 미국은 또 노동절로 쉬게 되죠. 방향성이 모호한 이 시점에서 9월 첫날 게다가 주 출발인 월요일장 시장을 이기는 전략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백두희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첫날이고 주 첫날인데 조금 부담스럽게 출발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9월 하면 지금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 아닙니까? 25bp 시장에 다 반영된 상황이라고 보세요. 차차 지금 프라이싱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이 약간 스탠스를 바꿨죠. 이번 이제 그 잭슨 미팅에서 완전히 뭐 바꿔가지고 사실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고용 쪽을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서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쨌든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라이싱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고용시장의 둔화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또 다시 고용 데이터가 나옵니다. 또 한 번 확인을. 네네네.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고용 데이터 8월 달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제 돈의 가치가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자체도 사실 8월 말 들어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1,390원 넘어 거의 1,400원 목전까지 다시 갔거든요. 그러면서 8월이 지금 다시 한번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어요. 그런 측면도 말씀하신 달러 인덱스 하락과 함께 수급이 다시 우리 시장에 돌아올 개연성으로도 기대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통계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매크로에서 지금 주요하게 보시는 지표가 유가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가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하락에 있어서 강한 전망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대체로 석탄, 원전 이렇게 대체할 거다라는 이야기들 합니다. 유가가 떨어지는 그 전망과 함께 우리가 지켜봐야 될 섹터들은 또 어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수요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스테디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펙 플러스를 봐야 됩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자발적으로 감산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2025년부터 이제 조기 종료를 하고 감산을 조기 종료하고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증산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을 본다라고 했을 때 공급이 점점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펀더멘탈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원유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유가 이제 유가가 이렇게 이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걸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본다라고 했을 때 매년 겨울마다 이제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별로 좋지 않은 성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소모전이 굉장히 심했다. 사상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돈도 많이 쓰는 대신 그거에 비해서 진적은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푸틴이 이제 트럼프를 만난 이유는 결국에 겨울이 되기 전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씩 이제 소강 상태라든지 혹은 휴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에 이제 떨어지는 그 부분들을 막았던 부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유가가 좀 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도 지금 국제 유가가 6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하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코어 인플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유가의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 유가, 저환율, 이제 원달러 환율 기준이죠. 그리고 저유가 기조에서 9월에 관련 섹터를 지금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네,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가 주는 이제 기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환율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것이고 유가도 떨어진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가장 크게 이제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을 이제 섹터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항공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대한항공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가 궁금해요. 사실 대한항공은 LCC랑 조금 비동조화 움직임을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개별적으로도 이제 합병 이슈도 있었고, 사실 LCC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수요에 굉장히 또 오락가락하는 변동성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크로적인 포인트 말고 추가적으로 항공주 그 안에서 대한항공을 이끄는 주요 투자 포인트는 더 어디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아시아나하고 통합 시너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운송 산업 자체는 이제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통합이 되면은 상당히 크게 외곽 캐리어 종목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선을 최적화한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연간 세이브되는 금액이 한 3천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여객 수요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뭐 K-팝 데몬 헌터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좀 이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근방에 있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멀리 있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많이 방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LCC보다는 대한항공 같은 그런 기업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바운드지만 그래도 네. 우리 국적기를 많이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인바운드죠. 인바운드. 네, 인바운드지만. 네네네.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인 이제 항공 우주라든지 MRO 사업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 거의 1조 원 넘게 투자를 해서 이제 영종도에 항공 예. 엔진 수리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2027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고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엔진을 정비하는 그 캐파 자체가 100대에서 360대로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잉에서 엄청 많은 이제 항공기를 구매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밸류체인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했을 때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퍼가 6.5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PBR이 0.7배 정도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최저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디까지 보세요? 다시 밀렸네요. 네, 목표 주가는 한 3만 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1,000원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미 협력 발표 나왔을 때도 주가 조용했었어요. 근데 증권가에서도 28,000원 그 너머로 35,000원, 37,000원까지 봅니다. 백 부장님의 TP 3만 원 다시 한번 기대해보죠. 대한항공이었고요.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쉬어가는데 조선, 방산 날아갑니다. 특히 조선 쪽에 기회 계속 있다고 보신다고. 그러면 오늘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조선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고부가치 선박 자체가 굉장히 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신조선가를 늘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조선가가 거의 6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마 지속될 것이다. 거의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굉장히 큰 수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해양 세력으로 해서 이제 뻗어나갔던 그런 나라기 때문에 해양 쪽에, 그러니까 해군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 따라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데 막상 미국의 이제 조선업이 워낙 약간 쇠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하고 좀 조인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완화될 그러니까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존스법이라든지 번스톨레프슨 수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정될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이 미국으로 좀 직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크게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보면은 30년간 운영 유지 보수 포함해서 거의 6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근데 잠수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도 별로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하고 견주어 봤을 때 굉장히 좀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성비가 좋고 납기가 굉장히 빠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성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독일이 잠수함을 너무 잘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해왔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 세 가지 포인트로 본다라고 했을 때 조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 일부는 반영이 됐지만 그리고 또 발표가 됐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9월에 시세를 낼 거라는 말씀이시죠.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그런데 주신 것 기자재 쪽으로 주셨습니다. 네. 동방선기예요.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까요? 사실 이제 대형주를 가져올까 하다가 그래도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베타가 큰 마이크로캡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동방선기를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네,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용 배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뭐 가장 큰 규모로 가지고 있다. 사실 이 시장은 굉장히 레드오션화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고사하고 몇몇 업체, 한 4개 업체 정도만 살아남고 네. 그 4개 업체가 지금 온전히 이제 온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기업이 1승으로부터 양수한 환경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국내 이제 신조선 선박의 90% 점유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 주가는 6,600원 잡고 손절 라인은 3,800원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세 분출이 참 대단했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3% 더 가고요. 지난 주간 24% 올랐습니다. 1승의 자회사입니다. 기억해보죠. 동방선기 관심주 전략까지 함께했습니다. 백두희 메리츠증권 부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